지난번 영상에서 이 샤넬의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은 대단한 위인임에도 조국 프랑스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샤넬은 지금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고 3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아무튼 이 세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샤넬은 무조건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패션을 모른다고 해도 이 백발의 꽁지머리를 한 할아버지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패션의 역사를 따져본다고 하면 최초의 디자이너 찰스 프레드릭 워스, 전설적인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과 이브 생로랑, 장폴 고티에, 마틴 마르지엘라, 톰 포드, 마크 제이콥스, 알렉산더 맥퀸, 수많은 디자이너를 거쳐 현 시대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 하나인 버질 아블로, 그리고 이 중심에 칼 라거펠드. 아마도 칼 라거펠드라는 인물은 저 19세기에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겨난 이래로 가장 뚜렷하고 영향력이 강한 인물로 기억될 텐데, 그 패션의 흐름을 저 가브리엘 샤넬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패션 시장의 흐름은 엄청나게 빠르고 그 트렌드 또한 되게 예민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샤넬이 이렇게까지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칼 라거펠드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칼 라거펠드. 나치 시절의 독일에서 태어난 칼 라거펠드는 어렸을 때 그냥 옷감을 만져보기만 하면 그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대충 알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제는 수제였던 게 21살에 국제 디자이너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우승 동기가 이브 생로랑, 그리고 당시 생로랑은 라거펠드보다 3살이 어렸는데 3년 후에 곧바로 디올의 수장직을 맡게 되거든요. 그에 반해 라거펠드는 약 10년 동안 피에르 발망, 장파투 이런 디자이너 하우스에서 연습 및 보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게 전혀 늦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21살의 나이에 수석 디자이너를 맡은 생로랑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사실 칼 라거펠드도 롤랜드 칼이라는 이름으로 장파투의 하우스에서 데뷔를 치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여러 패션하우스를 떠돌다 1964년 갑자기 칼은 미술사 공부를 하겠다고 로마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고용된 디자이너가 패션하우스와 가장 함께 오래 합을 맞춘 조합은 과연 어떤 조합일까요? 정답은 바로 칼 라거펠드와 펜디의 54년입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낸 브랜드까지 다 합한다 그래도 라거펠드의 부고 이전에는 가장 긴 기간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은 랄프 로렌이 67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건 랄프 로렌의 수석 디자이너를 아직까지도 계속 맡아오고 있으면서 올해 아마 54년? 그리고 내년에 55년째가 될 거예요. 과거의 자료나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칼은 로마에서 펜디와의 인연을 맺게 돼요. 근데 보통 칼 라거펠드 하면 약간 샤넬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떠오르거든요. 가브리엘 샤넬부터 칼 라거펠드까지 한 가지 정체성에 계속해서 집중해왔던 샤넬과는 달리 뭔가 펜디의 컬렉션은 전통적인 그 클래식함 전형의 스타일과 메이크업 세팅을 보여줌에도 약간 조금 더 발랄하고 영한 그런 감성을 가져가고, 또 컬렉션의 무드도 시즌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왠지 펜디 하면 칼이나 샤넬의 세컨드 브랜드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건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모두 아시다시피 역사, 인지도, 퀄리티, 가격 전부 다 뒤처지지 않는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꿈의 명품백 하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가방을 이렇게 열어놓고 안에 내용물을 다 보여줘야지 멋이라는 그 피커브 백도 이 펜디의 대표 아이템이죠. 펜디는 1925년 로마에서 시작한 꽤나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브랜드로 뛰어난 모피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련되고 독창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뭐랄까 약간 홈쇼핑에서 파는 모피 코트 같은 그런 느낌? 고급스럽긴 한데 조금 지루한 디자인에 올드한 이미지, 그런 펜디에 젊은 칼이 합류를 하게 되고, 당시에도 경영진이었던 펜디 자매와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이 로고, 두 개의 F가 반대로 놓여진
더블 F 로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펜디는 칼의 지휘 아래 원래도 뛰어났던 모피 가공 기술은 살려가며 조금 더 과감하고 자유롭게 실루엣을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에 젊은 감각과 발랄한 무드를 불어넣게 되죠. 또 1977년에는 기성복 라인을 출시하고 84년에는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 컬렉션을 출시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며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현재는 LVMH 그룹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창립 이래로 여전히 펜디 가문이 3대째 가족 경영을 이끌고 있고 칼이 함께한 시간은 브랜드 역사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게 되죠. 이렇게 오랜 시간 한 브랜드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칼은 철저하게 고용된 입장으로 펜디 가문이 요구하는 브랜드의 색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라거펠드라는 성은 가졌지만 펜디의 가족과도 다름없던 칼이 떠나자 또 창업자의 손녀이자 4살 때부터 칼을 보고 자라왔다는 실비아 벤츄리니 펜디가 칼이 떠난 자리를 대신 맡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는 지금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킴 존스, 그 디올에 있던 킴 존스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칼이 떠난 후의 이런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펜디와의 오랜 인연을 시작한 그 해에는 또 하나의 럭셔리 하우스 클로에와도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펜디에서 모피와 가죽 같은 무겁고 견고한 소재를 주로 다루던 것에 반해 클로에에서 칼은 실크나 얇은 울처럼 부드럽고 흩날리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그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를 중시하던 펜디나 샤넬에서와는 다르게 클로에 하우스 안에서의 칼은 미술이나 공연, 음악, 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컬렉션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칼 라거펠드의 클로에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트롱프레오 스타일이에요. 트롱프레오, 이거를 쉽게 말하면 트리가트처럼 눈속임으로 형태나 공간감을 왜곡시키는 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밋밋해 보이는 소재와 실루엣에 대중문화로부터 받은 영감을 이 트롱프레오 스타일로 적용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지금까지도 클로에 하우스의 많은 제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밌는 진짜 이유는 이 트롱프레오 기법을 패션에 처음 적용한 디자이너는 바로 엘사 스키아파릴리로 가브리엘 샤넬의 살아생전 최고의 라이벌이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아주 열정적으로 오가면서 각각 다 다른 성격으로 자신의 능력을 유연하게 녹여내는 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1987년 잠시 자리를 떠났던 칼은 5년 뒤 1992년에 클로에로 돌아와 다시 5년 뒤 1997년 정말로 핫한 데뷔를 한 비틀즈 폴 맥카트니의 딸 스텔라 맥카트니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샤넬. 샤넬 하면 칼 라거펠드, 칼 라거펠드 하면 샤넬. 뭐 펜디와 클로에도 말할 것 없이 최고의 브랜드긴 하지만 특히 샤넬은 최고 중에 최고. 어떤 특정한 시대나 유행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션 자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브랜드죠. 그리고 샤넬이 이렇게까지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칼 라거펠드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샤넬의 살아있는 아이콘을 직접 담당하던 가브리엘 샤넬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자 과거의 영광으로 쌓아온 이미지만 남아있게 된 샤넬은 당시 패션계의 변화를 불러오며 우후죽순 떠오르는 신성 브랜드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고리타분했겠죠. 지금도 성격이 강한 작가의 작품을 보듯이 샤넬의 아이템을 보면 이거는 샤넬의 제품이다 하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샤넬이란 브랜드는 물 빠질 구멍 하나 없는 독처럼 고여 있었고 아무리 그 정통함이 힘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샤넬을 모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휘청이던 샤넬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1982년 9월 칼 라거펠드의 샤넬에서의 도전이 시작됐는데요. 샤넬의 라거펠드 영입은 처음에는 되게 말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가브리엘 샤넬이 나치 독일과의 스캔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외면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웬 나치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가 샤넬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칼이 샤넬의 수장을 맡고 연 바로 다음 컬렉션 1985년도 칼의 컬렉션은 이 모든 비난과 논란을 박수소리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약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40여 개의 매장이 새로 오픈을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여기서 칼 라거펠드의 정말로 대단한 점은 아까 제가 샤넬의 아이템을 보면 이건 샤넬의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칼은 그 포인트를
완벽히 정면으로 맞서며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샤넬과는 거리가 먼 그런 스타일만 선보였었거든요. 그렇게 샤넬 하우스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브리엘 샤넬을 뮤즈로 두고 그녀가 남겨둔 그 하우스의 모든 헤리티지를 완벽하게 부활시키기 시작합니다. 펜디에서 모피 소재, 끌로에에서는 실크 소재, 그리고 샤넬에서는 상징이 되는 트위드 소재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섬유에 대한 천재적인 이해도와 감각으로 옷감의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시너지를 선보이며 또 더블 F 로고를 만들었듯 이 더블 C 로고를 만들기도 하는 등 이로써 밖에서 제 아무리 샤넬을 따라하려고 해도 뭐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식의 절정의 디테일과 지금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을 설레게 하는 이 더블 C 로고는 샤넬의 스타일은 쫓아와도 이 샤넬의 이름은 절대로 쫓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하우스에서 단연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까지 녹여가면서 라거펠드 특유의 늙지 않는 세련된 감각을 더 불어넣은 샤넬은 과거보다도 더 샤넬다운 패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는 지금의 샤넬이 되었죠. 그리고 이 패션 그 이상의 무언가를 실현시키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샤넬하면 그 옷이나 가방 같은 다른 아이템들 말고도 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런웨이가 펼쳐지는 동안 파도가 치기도 하고 카지노를 재현해 여러 셀럽들을 앉혀 게임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대형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퍼포먼스까지 숲이나 빙하를 그대로 옮겨두어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여럿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웅장한 쇼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과거 가브리엘 샤넬의 하우스는 단순히 패션뿐 아니라 패션으로서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또한 매우 유의미했어요. 그처럼 라거펠드가 샤넬에서 보여주는 이런 쇼도 자신의 메시지를 패션으로서 세상에 던지는 일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취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제품 그 이상의 마치 종교와도 같은 의미를 갖게 만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션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모든 소비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새로운 소비 문화이자 진정한 미래적 패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하지만 앞으로 칼이 떠난 샤넬에서는 이런 쇼를 점차적으로 간소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런웨이만 진행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유명 뮤지션이나 배우들이 나는 죽을 때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발 꽁지머리의 할아버지는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도 이 무대 위에 자신의 쇼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샤넬에서 37년, 펜디에서 54년, 그리고 끌로에에서는 공백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7년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칼 라거펠드는 죽기 전까지 35년간 맡아왔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여준 컬렉션만 평균 14개. 그런데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로서 엄청난 족적을 남겼음에도 이 칼 라거펠드라는 이름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패션 디자이너 하나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모든 영감을 책을 통해서 얻는다고 할 만큼 독서광이었고, 관련된 일화도 너무 많고 정말로 여러가지 키워드가 붙는 다재다능한 하드워커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머물다간 끌로에, 펜디, 샤넬 이 세 브랜드는 그가 떠난 후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